자, 부등식 영역, 레드 부등식 영역에 대한 질문 부분 5번에 1번부터 문제 풀이를 해볼게. 자, 이게 졸린 게 물론 내가 좀 재미없게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니네가 좀 문제를 좀 많이 고민해 왔으면 이 궁금함 때문에라도 좀 덜 졸릴 텐데 문제를 좀 안 푼 친구들이 또 졸리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간다. 야, A 세모비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앞에 거에 루트 C고 뒤에 거에 루트 C고 더하세요로 정의를 했어. 그럼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니? X제곱 세모 4라는 놈 있지? 그럼 얘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거에 루트 씌워. 그러니까 니네 루트 씌우고 제곱하는 거 하고 제곱하고 루트 씌우는 건 다르지. 제곱이 돼 있는데 루트 씌우면 절대값이냐? 루트 x 제곱은 x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사실 절대값 x하고 동치야.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친구 루트 씌우잖아? 그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앞에 거에 루트 씌우면 절대값 x, 뒤에 거에 루트 씌우면 2. 그 둘을 더해주세요. 이게 바로 x제곱 세모 4의 의미입니다. 그럼 그 뒤에 야 y제곱 세모 1, 그럼 앞에 거에 루트 씌우면 절대값 y, 뒤에 거 루트 씌워도 1, 그냥 1. 근데 그것이 6보다 작거나 같은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 영역을 표시해달라. 얘기죠? 자, 그래서 절대값 x하고 절대값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민우야, 이거 그림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 기억나 안 나? 어떤 모양인지 기억나? 네가 좋아하는 야구 스포츠 그 모양인데 어떤 모양? 마름모 모양, 그지? 자, 절편이 3인 야구 베이스처럼, 그죠? 자, 3하고 3인 자, 요런 도형이 만들어진다. 여기 3루트 2, 3루트 2 제곱하면 넓이는 내부죠. 그래서 18이 바로 내가 원하는 넓이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요 성질 제곱하고 루트 씌우면 절대값 x랑 똑같다라는 거. 뭐 이게 성질이고. 그리고 솔직히 5번에 2번 아 이거 좀 과해.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 근데 패스하긴 좀 그렇고 또 야, 나올 가능성은 적다 생각하는데 이런 표현도 있구나 정도로 그냥 마음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 나올 가능성은 내가 좀 적어. 야, 봐봐. max라고 하는 함수야. 네가 이 안에 두 개를 집어넣으면 그 중에 크거나 같은 걸 선택하는 일종의 함수야. 미니멈. 그러니까 얘는 뭐냐? 둘 중에 작은 거를 선택하는 함수야. 쉽게 말해 예를 들어서 자 5번에 2번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네 좌표가 3,1이잖아? 그럼 이거는 3이야. 둘 중에 크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1이잖아? 그럼 얘는 1이야. 자, 위치 상관없이 둘 중에 큰 거 또는 작은 걸 선택하는 함수.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많이 나와.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표현들 둘 중에 큰 걸 선택한다. 이런 표현들은 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 야, 새로운 좌표 대문자 x, 대문자 y를 만들어 보려고 해. 자, 간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은 소문자 x와 소문자 y가 하는 식이잖아. 야, 뭐냐면 봐봐. x 빼기 2의 제곱에 x 빼기 4의 제곱에 자 y 빼기 2의 제곱이 얘가 4가 된다? 이건 이제 소문자 x, y가 하는 식이야.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근데 이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소문자 x, y를 가지고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x좌표는 어떻게 만들 거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좌표 중에 큰 거를 x좌표로 만들 거고,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좌표 중에 작은 놈을 뭐로 하겠다? y좌표로 만들어 보려고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하고 얘가 누가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경우를 나누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궁금한 게 넓이지. 넓이 구하려 할 땐 내가 뭐랬지? 그림을 아주 자세히 잘 그려야 돼. 그림을 잘 못 그리면 넓이가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넓이랑 관련된 그림이 있으면 니네가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잘 그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얘가 2, 4, 4,2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니까 아 얘네들을 지나는 원이 그려지는데 문제는 야 x가 크냐 y가 크냐? 몰라. 경우를 나눠야 돼. 자, 보세요. y는 x라고 하는 이 도형을 기준으로 이 위쪽은 y가 x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여기서는 y가 크지?
그래서 y가 크지 x좌표 어떻게 만들어? 네가 가지고 있는 y좌표를 가지고 만들 거야. 그럼 x좌표는 y좌표는 어떻게 만들어? 네가 가지고 있는 x좌표를 가지고 만들 거야. 이쪽 영역은 이렇게 해서 도형을 만들 거고. 그러면 이 밑에 부분 여기는 x가 크니 y가 크니? x가 크니 y가 크니? x가 크죠? x가 y보다 크죠? 얘가 y는 x니까 이쪽은 x가 큰 거 아니야? 그럼 x가 크면 둘 중에 얘가 크니까 자 대문자 x 어떻게? 네가 갖고 있던 소문자 x를 가지고 대문자 y는 어떻게? 네가 갖고 있는 소문자 y를 가지고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일단 이 문제 해석입니다. 자, 편하게 설명해 보자면 만약에 이 밑에 있잖아. 변함이 없다는 뜻이냐? 네 x좌표를 가지고 똑같이 x좌표를 만들 거고 y좌표 가지고 y를 만드니까 이 밑에 있는 부분 여기는 변함이 없어. 그냥 둬. 자 여기는 그냥 두라고.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됐어? x를 가지고 y를 만들고 y를 가지고 x를 만든다? y는 x에 대칭 이동하겠다는 뜻이야. 이 부분은 y는 x에 대칭 이동하겠다. 그럼 그림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물론 이 부분은 겹치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대문자 x, y가 만드는 도형은 바로 요 도형입니다. 요 도형. 자, 이 도형의 넓이는 원의 넓이에서 여기는 활골의 넓이를 뺨으로써 계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림 잘 그려서 그런지 90도인 게 자명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하나의 넓이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이구, 지선마가 또 뭐라 그랬구만. 하얀 바지에 주황색 분필을 칠해버렸네. 뭐 빨래는 뭐 세탁기가 하는 거니까. 자, 5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데 좀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한데 이런 표현, 이 맥스, 미니멈 그 중에 큰 거를 선택하겠다? 작은 걸 선택하겠다. 저런 뜻은 뭐 정석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긴 해. 더러운 문제였어. 퇴. 자, 넘어가서 8-2번 문제 볼게. 또 넓이야. 넓이 구하는 문제 뭐 해야 된다고? 그림을 아주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려야 돼. 8번에 2번 볼게. 자, 니네 근데 아까 뭐 숙제 검사하면서 이게 보면 어떤 친구들은 그림을 되게 성의 있게 그리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게 원인지 감자인지 모르게끔 그림을 그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8-2번 문제 보면 8-2번 문제 간다. 기본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요령 해줘. 그리기 힘든 게 원이야. 야, 축 먼저 그리지 마. 원 먼저 그려. 원을 그려 일단. 그 다음에 그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인 걸 확인했지. 세 번째 부등식 영역. 8-2번이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지? 그럼 먼저 원을 그리고 나서 좌표를 그리라 이거야. 여기 1, 1이고. 오케이. 콜. 자, 이렇게 원의 내부면서 두 번째 볼게. y는 루트 3분의 1x. 야, 기억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30도, 30도.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면 이게 봐, 집중해. 루트 3 분의 1 1대 루트 3대 2. 그럼 여기 60도, 30도.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면 30도로 올라가는 직선이구나. 이게 이제 니네가 인지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30도라는 얘기구나. 자, 그 다음 밑에 첫 번째 직선. y는 루트 3x 빼기 1이야. 그럼 루트 3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있어? 그러니까 얘는 60도죠, 60도. 1은 45도. 기울기가 1은 45도. 루트 3은 60도. 근데 얘는 지금 현재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 점을 지나면서 60도로 올라가야 돼. 자, 이 점에서 출발해서 60도로 올라가잖아? 정확하게 이 점에 떨어질 수밖에 없대. 왜 그러냐면 봐. 내가 얘랑 얘랑을 연결하잖아?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을 거서 보조선으로 살짝 한번 해석해보면 이거 몇 도니? 90도에 30도를 더한 120도지. 근데 지금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냐? 120도 빼면 60도 남는데 그 여기 나머지가 얘네들이 30도씩 나눠 먹거든.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고 60도가 되고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60도의 각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직선은 반드시 원과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도형의 위야 아래야? 위야. 그럼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어느 부등식 영역? 자, 이 부등식 영역이 내가 원하는 영역이 되는 거야. 여기.
여기. 자, 그러면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느냐? 자, 선생님이 쪼개가지고 이쪽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계산해줘야 돼.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완벽한 원이었으면 파이였을 텐데 중심각이 6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냐면 6분의 파이가 되고요. 삼각형의 넓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볼까? 이 길이 1이지. 여기 30도인데 수선의 발을 딱 하고 내리면 여기 길이가 1이면 여기 길이는 얼마일까? 2분의 1. 1대 2대 루트 3.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4분의 루트 3. 또 반으로 나누면 8분의 루트 3. 그게 두 개. 그래서 4분의 루트 3.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부채꼴의 넓이는 6분의 파이. 정답은 뭐 나오겠죠, 그래서. 자, 근데 선생님이 사실은 이 점을 지날 걸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얘들아, 만약에 이거 안 지나고 이런 애매한 데 지나잖아? 그럼 아무도 못 구하거든. 우리가 부채꼴이나 이런 넓이들은 그 중심각의 특수각이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넓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그런 의심을 했어. 만약 안 그러면 넓이를 못 구해. 그래서 일단 얘를 연결해 보고 그것이 60도가 될 수밖에 없음을 그 후에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지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됐니? 자, 이게 바로 8-2번 문제였어. 자, 9번에 2번 문제 볼게. 자, 9번에 이번에 보면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자, 부등식 영역을 볼게. 야, y 빼기 fx 하고 y 빼기 gx 하고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경우를 나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 자, x축 있고 y축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그림이 좀 크고 막 이상하게 생긴 그림이 있으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 놓고 한번 볼게. 야, 여기에 좀 사이즈는 좀 잘못됐지만 9,1이라는 점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 반대쪽에 마이너스 9,1이라는 점이 존재를 해서 얘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다시 기울기 1로 올라가는, 자, 이게 바로 y는 gx라는 그래프가 된대. 근데 이거를 같이 그려놓고 봐야지만 보이는 거야, 사실은. 이게 y는 gx라는 그래프가 되고, 그럼 y는 fx, 이 꺾이는 점 9,1 지나냐? 봐봐. 지나냐, 안 지나냐? 안 지나냐? 지나지? 자, 9,1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에 있는 몇 콤마 몇도 지나게 되냐면, 자, 10,2도 지나고, 그래서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는, 자, 이게 바로 y는 fx의 그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마이너스 9,1 지나죠? 그 왼쪽 위에 있는 마이너스 10,2도 지나지?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y는 fx라고 하는 그림이 돼.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과연 내가 원하는 부등식 영역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혀 생뚱맞게 뭐 해볼까? 지금 어차피 경계가 나눠진 건 y는 gx라고 하는 노란색 직선하고 녹색 직선만 경계고, 그럼 0,0 한번 해볼까? 근데 그 전에 야, 얘 양수고 얘 양수면 안 되니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무슨 말이니? y는 fx의 위면서, fx 녹색의 위면서 노란색의 아래야. 그럼 니네가 한번 색칠해볼까? 여기겠죠? 녹색의 위면서 노란색의 아래, 얘가 음수면 노란색의 아래, 녹색 fx의 위면서 y는 gx라고 하는 노란 그래프의 아래쪽 부분이면 바로 일단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부등식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됐거란 얘기입니다. 자,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 녹색 그래프의 아래쪽이면서
노란색 그래프의 위쪽. 자, 녹색의 아래면서 노란색의 위쪽은 어디?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라고, 이 부분.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넓이가 얼마고 몇 개가 발생할까? 그것만 세주면 돼. 자, 여기다 그림으로 표현하기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생각해보면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넷, 9개가 생기는 것 같아. 자, 요런 부분이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하나까지. 여기 가운데 이게 밑에 쪽에 하나까지. 이런 거 이제 9개 맞나? 니네가 보자 한 거 봐. 하나, 이렇게 거보면 하나, 둘, 셋, 넷. 내가 지금 여기다 선을 몇 개인지 한번 세봐. 내가 볼 땐 9개인 것 같은데. 9개니? 9개니? 자, 요거 넓이 9개 계산해주면 된대. 그럼 좌표. 너 9,1, 8,0, 7,1. 그럼 이 길이 2, 높이 1. 그럼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요거 하나 넓이 1. 근데 9개니까 넓이는 9가 정답이 되겠다. 자, 이게 9-2번 문제였죠. 그 몇 도로 됐냐, 설정이? 25도로 한번 해봐. 그 아마 적당한 온도로 계속 틀어놔야지 계속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일이야. 자, 9번에 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11번에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1번에 1번. 는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첨피에 이것도 자취야. 이것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전피의 자취여서 P란 점의 좌표를 x, y로 놓고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가볼게. 야, 직사각형에 각 변의 길이가 4하고 6인데 이 점의 좌표 B를 내가 원점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각각의 점의 좌표들 C란 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4,0 여기 있는 D란 점의 좌표는 얼마? 4,6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떤 점이냐면 A란 점은 0,6이라고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점 P라는 놈이 있대. 근데 그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임의의 점의 좌표 x, y라 해두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그 주어진 조건식에 모두 대입을 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을 표시해 보려고 해. 그럼 첫 번째 항 볼까? 자, PA 길이의 제곱이래. PA 길이 제곱. 자, 문제에서 주어진 자취의 첫 번째 식이 PA 길이의 제곱이래. 자, 얘하고 얘 사이에 떨어진 거리 제곱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차이 자, y 빼기 6의 제곱 요게 바로 PA 제곱인데 여기서 PD제곱을 뺀대. 뭘 뺀다고? x 빼기 4의 제곱하고 그 다음 y 빼기 6의 제곱 있지? 그거를 뺀대. 그게 바로 좌변이야. 그럼 좌변을 정리하면 y 빼기 6의 제곱, y 빼기 6 사라지고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8x가 더하기 8x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16이 빼기 16이 되고 좌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변 볼까요? 우변? 자, 우변은 이게 이제 좌변을 정리한 거고 자, 우변은 2배의 첫 번째 PB의 제곱 P하고 B하고 떨어진 거리 제곱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고 그래서 뭘 빼니? PC의 제곱을 빼고 있어. X 빼기 4의 제곱에서 Y제곱을 얘네들을 빼자. 그럼 Y제곱, Y제곱 사라지겠네. X제곱, X제곱도 사라지겠네. 그럼 마이너스 4X 이거 하면 더하기 8X 그다음 플러스 16인데 빼기 16 근데 그거의 2배 이게 바로 우변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 영역은 좌변의 식 8x 빼기 16이 크거나 같아요. 네가 지금 방금 정리한 식 16x의 마이너스 32보다 그럼 8x가 16보다 작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건 여기 0하고 4의 딱 중간이 얘를 기준으로 이 왼쪽 부분이 내가 원하는 영역이 되겠죠. 그럼 2, 6, 12 걔가 존재하는 넓이는 2, 6, 12 좌표화. 자, 직사각형이나 심지어 정삼각형 같은 것들도 이 좌표 중에 물론 다른 점을 원점으로 놓고 계산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뭐 대각선의 중점을 원점으로 놓고 계산할 수도 있겠지. 그게 더 쉬울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근데 뭐 누구를 해도 답은 달라지지 않은데 나는 그냥 보통 왼쪽 밑에 있는 거를 놓는 게
안에 깔리더라고. 그 다음에 이걸 원점으로 놓고 생각을 해봤어. 11번에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의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질문을 안 했지? 왜 없지? 야, 혹시 아까 내 선생님 문제 질문 내가 이걸 표시를 좀 잘못했나? 다시 한번 그냥 물어볼게 지금 여기서 즉흥적으로. 야, 232, 233쪽 중에 질문할 거 있니? 얘기해봐. 232, 233쪽 중에 질문할 거 있는지 봐봐. 없어? 내가 체크를 잘못한 건지. 자, 234, 235쪽 중에 질문. 뭐 체크된 게 없으니까 뭐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자, 236, 237쪽 중에 질문. 자, 넘어가서 238, 239쪽 중에 질문. 없었나 봐. 자, 240, 241쪽 중에 질문. 여기부터는 조금 과제가 미비해서 안 풀린 게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어렵다고 좀 판단되는 문제를 선생님이 좀 골라서 몇 개를 좀 풀어줄게. 자, 앞으로 잠깐 다시 가자. 어디를 좀 보냐면 일단은 237페이지에 뭐 니네가 풀어서 맞은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 그런 거 몇 개 볼게. 지난번에 기억나니? 22번에 2번? 그 반달 모양 나오고 정말 그 이상하게 생긴 그런 문제도 있는 반면에 그럼 그 왼쪽에 있는 22번에 1번 문제를 선생님이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1번의 문제 볼까? 두 가지 부등식 영역의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밑에 있는 식은 미지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불가능하고 일단 위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22번에 1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C1이라고 하는 부등식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식을 먼저 적어보면 2x 빼기 y 더하기 2하고 뭘 곱하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를 곱한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다.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 영역을 먼저 표시할게. 원이 먼저 그리자, 원을. 자, 일단 원 먼저 그려주고 중심의 좌표 0,0이니까 0,0을 지나낸 x축과 y축을 그려주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라는 사실까지 표시해줬어. 자, 그 다음에 또 직선 표시해야 돼. y절편이 2야. x절편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랑 얘랑을 지나는 이런 직선과 이 원으로 만들어지는 네 가지 영역 중에 과연 내가 원하는 영역이 뭔지 궁금하다면 경계 있지 않은 0,0 대입하면 등식 성립하냐? 성립하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은 바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내가 원하는 C1의 부등식 영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하고 C2 갑니다. 자, C2는 바로 뭐냐면 중심의 좌표가 A, B고 자,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제곱인 원의 내부인데 공통 부분이 없으려면 야, 이 원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거네? 여기 있어도 되는 거네? 여기 있어도 되는 거네? 물론 여기 있어도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냐? A하고 B의 부호가 A는 음수, 그 중심의 좌표가 3, 4분면에 존재한답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3, 4분면에 존재한다는 걸 원의 중심이 요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아, 그러면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요렇게 원이 그려지는 걸 A를 하는 거구나. 그래야지 공통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기 위한 뭐의 최대값? R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야, 봐라. 저 빨간색 풍선에다가 내가 바람을 계속 불어넣잖아? 그러니까 언젠간 부등식 영역과 만나겠지. 딱 만나는 순간이 이 순간이 되겠냐? 이 순간이 되겠지. 정확하게 원과 접하며 직선에도 접하는 이 상황이 반지름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겠지?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갈게. 다 계산하지 않고 말로만 설명해 줄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원의 중심. 야, 봐봐.
여기는 이 원하고 여기는 이 원이 접하고 있는 거니까 접점하고 중심하고 얘가 한 직선상에 놓여 있으며 직선하고도 접하기 때문에 이 3개, 4개의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는 걸 가지고 해결해야 돼. 말로만 설명한다. 반지름 길이 루트 5에서 원의 중심하고 직선하고 떨어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올 텐데 그거 반으로 나눠. 그럼 반지름이 될 텐데 R 값이 바로 그 반지름의 제곱이 돼줘야 돼. 이 R이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 되죠. 다시 자 루트 5라고 하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자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해서 빼주시고 나머지 길이를 반띵. 그게 바로 되거는 반지름의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되게 된다. 자 이게 일단 22번의 1번 문제였어. 자, 그래서 이게 좀 이 페이지 중에선 좀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지난번에 내가 이거 25-1번 문제를 풀어줬어, 그지? 여기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다 이제 같은 개념으로 풀리는 문제라. 근데 얘기했지? 보잉고 작년 킬러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이 주제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주변 학교에서 관심 있게 볼 수는 있어, 그지? 저거 재밌는데? 우리도 저거 한번 내볼까? 라는 생각을 진짜로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뭐 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자, 넘어가서 또 내용 한번 보자면,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자, 봅시다. 자, 30번의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번의 2번. 아, 미안해. 27번의 2번을 먼저 볼게. 자, 27번의 2번도 니네가 좀 덜 풀었다 하더라도 내가 꼭 한번은 풀어주고 넘어가야 될 만한 문제라 27번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되게 수업하기 되게 힘든데 애들이 너무 별로 안 궁금한 표정들이야. 자, 27번에 2번 본다. 자, 27번에 2번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점 x, y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해라. 야, 문제 보면 무난하지? 그냥 부등식 영역 주고 뭐 구하라고 하니까 는 k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제 접하고 만나는지 확인하는 그냥 무난한 문제처럼 보이잖아. 그잖아? 자, 지금 뭐 풀어보라는 시간을 주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선생님 한번 볼게 바로. 야, 봐라. 첫 번째 부등식 영역 x하고 y에 대한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 부등식 영역이 되니까 아, 위에 1 너무 크게 그리면 또 나중에 혼란이 있으니까 그래, 위로 1만큼 오른쪽 1 밑으로 마이너스 1 왼쪽도 마이너스 1 그래서 자, 일단 이 사다리꼴 아니 미쳤어. 자, 마름모의 내부가 일단 내가 원하는 영역이 되고 잘 들어라. 두 번째 부등식 영역 인수분해 해보면 x 빼기 2y에 x 더하기 2y를 곱한 놈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이건 y는 x 2분의 1x 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x를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져.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하고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기준으로 이제 또 영역 성립하는 거 확인하기 위해 그럼 경계 있지 않은 1,0 한번 집어넣어 볼까? 자, 1하고 0 넣으면 어때? 성립해 안 해? 성립해 안 해? 하지? 그럼 1,0을 포함한 이 영역, 이 영역이 내가 원하는 건데 또 이 마름모의 내부라고 했으니까 자, 요게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부등식 영역이 됩니다. 자, 이 점의 좌표 1이고요. 이 점표 1이고요. 자, 이게 내가 원하는 부등식 영역이야.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걸 보니까 x제곱 더하기 2y에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 특히 최소가 되는 상황이 궁금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늘상 부등식 영역의 최대 최소 하듯이 얘를 는 k라고 놓고 과연 k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넘기고 나누면 y는 이렇게 되나? 집중해라. 마이너스 1 2분의 1 x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k가 돼. 자, 볼게. k는 최고 참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어떤 2차 함수에 y절편에 영향을 줘. k가 만약에 없잖아.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리냐면 0,0을 꼭 시점으로 이렇게 지나게 되겠지. 근데 k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점점 내려오겠지. 야, 2차 함수, 요 2차 함수. 원점 지나는 2차 함수가 점점 내려오겠지?
자, 이제 한번 설문조사 해볼게. 야, 그럼 내려오다가 마지막으로 이 부등식 영역과 만나는 게 이 직선과 접할 때일까 아니면 이 꼭지점을 지날 때일까를 물어볼 건데, 근데 왜 그런 걸 고민해야 되냐면 봐.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크잖아? 그 그래프의 모양이 상당히 뾰족한 이런 그래프 그려지잖아?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내려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건 접할 때인 게 확실하지? 그렇지 않겠냐? 근데 만약에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좀 작아.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런 그림이 내려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건 이 점을 지날 때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절대값이 좀 작으니까 좀 펑퍼짐하게 할 것 같아. 자, 한번 물어볼게. 그냥 느낌, 직관상. 접할 때일 것 같아? 이 점 지날 것 같아? 난 접할 때일 것 같다.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난 이 점을 지날 때일 것 같다. 손 들어봐. 한 명 들었습니다. 한 명. 두 명 들었죠. 왜 안 들어? 잘 모르겠어? 야, 원래 둘 다 해야 돼. 내가 접하는 거 하고 꼭지점 지나는 것 중에 어떤 게 확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는 두 개 다 해야 돼. 그래서 두 개 다 조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풀어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3x제곱 이러잖아? 고민 안 해. 접할 때 거야. 마이너스 10분의 1. 이거 엄청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거 처음 지날 때 거야. 근데 애매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진짜로 조사해서 언제 정말로 제일 작은지를 확인해야 돼. 첫 번째, 접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 지금 네가 정의한 2차 함수의 식인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더하기 k라는 함수하고 이 직선을 해도 되고 이 직선을 해도 돼. 상관없어. 누굴 해도 상관없어. 그럼 y는 2분의 1 x 할게. 자, y는 2분의 1 x 하고의 판별식이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접할 때의 k값을 조사해야 돼. 양변에 2를 곱하고 정의하잖아? 그럼 x제곱에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k는 0이 돼서, 자, 판별식이 0임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k값이 얼마가 될 때? 자, 마이너스 8분의 1이 될 때. 판별 쓴 거야? 판별 쓴 거야? 자,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 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접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점, P란 점을 지나는 상황일 때 K값은 과연 얼마가 되는지, 그럼 두 번째, P를 지나는 경우 생각하기 위해 P점의 좌표를 계산해야겠지? 이 함수의 식은 y는 x 빼기 1이고 이 함수의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실제로 계산해 보면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처음에 구하고 싶었던 이 식에 집어넣는 거야. x 대신에 3분의 2 집어넣어주면 9분의 4, y 대신에 빼기 3분의 1 대입해주면 빼기 3분의 2, 이게 바로 k값이 되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분의 얼마가 되냐면, 너 9분의 6이니까 9분의 2. 야, 누가 내 책 제대로 계산한 건가? 어디 내가 뭐 어디가 k가? 요 k. 저기 접할 때 어. 파란색으로 쓴 거 중에서 내가 판별식을 잘못 썼어? 아니 K가 아니라 2분의 K 빨간색으로 쓴 이? 이거? 식을 잘못 옮겨졌어. 큰일 날 뻔했구만. 이미 큰일 났지만. 그럼 얘가 K가 되고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겠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물어볼게. 누가 더 커? 누가 더 작아? 몰라. 통분해봐야 돼. 자, 36 통분한다? 마이너스 36분의 9냐? 얘는 마이너스 36분의 8이냐? 야, 진짜 초박빙 아니냐? 36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자, 누가 더 작다? 얘가 더 작구나. 접하는 순간이 더 작으니까, 자, 이때가 바로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게 된다. 중요한 문제야. 자, 2차 함수의 이 모양에 따라, 최고차계수의 절대값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져서 최소가 되는 상황이 애매모호하다면 둘 다 조사해서 정말로 작은 거를 최소로 하고 훨씬 더 큰 거를 최대로 해야 된다 라는 게 27번에 2번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0번에 2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 거야. 자, 왼쪽에 있던 30번의 1번 문제가
30번에 2번이야. 30번에 2번. 상미야 30번에 2번. 30번에 2번. 자, 30번에 1번 문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30번에 2번도 생각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문제야. 자, 30번에 2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상미야, 자면 어떡하니? 자, 30번에 2번 문제 볼게. 자, 주어진 조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3xy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y의 값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달래. 나 이거 원래 이제 해설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풀이가 있는데 갑자기 다른 풀이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그걸로 한번 진행해볼까 말까? 내가 얘를 는 K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했던 행동들이잖아? 그럼 내가 얘를 Y로 정리할 수가 있어. 근데 그 꼴이 수투에서 배우는 분수 함수가 나와서 그러지 이거 정리하려면 정리할 수 있긴 있어 사실은. 해설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지금 상황에서 풀이는 여기는 x 더하기 y를 예를 들어 a라 치환하고 x하고 y를 곱한 놈을 b로 치환해서 다른 왜 30번에 1번도 그랬거든. 다른 문자로 바꿔서 치환을 해서 해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 30번에 1번하고 30번에 2번 주제거든 사실. 근데 한번 이렇게 해서 설명해 볼게. 야, 힘들어. 3x 빼기 2x 빼기 2y가 k고 그럼 y가 있는 두 친구를 내가 y로 묶어주면 3x 빼기 2만큼의 y가 되고 그럼 넘어가면 2x 더하기 k가 되고 그래서 y 바로 뭐가 되냐? 2x 더하기 k분의 자 3x 빼기 돼서 자 만약에 분수함수가 생각이 나면 뭐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니네가 혹시 유리함수가 점근선이라는 게 있잖아.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3분의 2와 x 개수 비율인 3분의 2여서 3분의 2, 3분의 1을 점근선의 교점으로 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인데 나는 3분의 2, 3분의 1을 점근선으로 하는 자, 이런 함수에 뭐가 된다? 이걸 점근선의 교점으로 하는 뭐가 된다? 함수가 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최대가 되고 어떤 상황이 최소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K가 커지잖아? 기억나니? 야, 근데 이건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또 사고를 좀 넓혀보자는 얘기니까 K가 커지면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점점 멀어져. 그럼 가장 멀어진 상황은 이때 아닐까? 이렇게 접하는 상황일 때 아닐까? 그렇지 않겠니? 점근선의 교점에서 가장 멀어진? 왜냐면 얘라고 만나긴 만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2, 3분의 2고 그럼 얘는 원점 중심으로 사실은 이게 기울기가 1이니까 내가 그림 보고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돼. 그래서 그거 집어넣은 게 아마 최대값이 될 거야.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그럼 최소가 되는 상황은 아마 이 상황이겠지? 이거 참 얘기하기 좀 민망한 상황인데 요거 가장 가까운 점. 이 점을 지나는 순간이 최소가 되겠죠. 이 점을 지나는 순간이.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가까운데 이럴 순 없지. 이 멍청해. 이거 좀 애매한데? 자, 최소가 되는 상황을 판단하기는 좀 약간 애매합니다. 원래대로 풀 거 그랬네. 자, 근데 저 형태가 만약에 이 점이 사실은 이 원의 외부 쪽에 점근선의 교점이 있으면 이것도 풀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최대를 구하는 건 가능한데 최소를 구하는 건 이 형태로는 좀 힘들 것 같아. 자,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여주게 할게. 자, 일단 최대인 상황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런 형태 주어지면 자, 분수함수로 생각은 할 수 있다는 정도만 일단 여기선 기억해 두고 자, 이제 시제 풀이한다. 치환을 해서 풀게. x 더하기 y가 a고 x랑 y랑 곱한 게 b야. 그럼 이제 부등식 영역에 집어넣기 위해서 알겠지만 이거 합의 제곱에서 곱 2개 뺀 거지. 합의 제곱에서 곱 2개 뺀 거지. 합의 제곱에서 곱 2개를 뺀 게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부등식 영역으로 바뀌었고
그럼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누구냐? 야, 3b 빼기 2a의 3b 빼기 2a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는 문제로 바뀌었어. 그럼 니네 이거 그림 못 그리냐? A축, B축에 그리면 돼. 헷갈리면 A를 이제 X로 바꿔버려. B를 Y로 바꿔버려. 니네 아직까지 A축, B축 헷갈리면 바꿔버려. 바꿔놓고 하면 돼.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 숨은 힌트 하나 있다는 거. 그거만 확인하고 갈게. 야, X하고 Y가 실수래. 그래서 요거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야, X하고 Y는 합이 A고 곱이 B니까 T제곱 빼기 AT 더하기 B는 0의 근이냐? 근이 XY니? 합이 A고 곱이 B니까 X하고 Y는 이 방정식의 근이지. 근데 X하고 Y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별식인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게 숨겨진 힌트야. 이것만을 가지고는 최대 최소 안 나와. 여기까지 해야 두 그래프의 사이에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사이에 최대 최소가 발생할 수 있는 부등식력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갈게. 알겠지? 계산하는 건 뭐 크게 다른 문제하고 차이점이 없으니까. 자, 이런 독특한 점이 있는 문제였다. 이게 30번의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해결하고 또 쉽게 쉬어야 될 때가 됐네. 자, 33번의 2번. 야, 33번의 2번 지금 혹시 푼 사람 있어? 33번의 2번? 자, 시간 좀 볼게. 동영아, 잠깐 한번 끊고. 자, 33번의 2번이 일반적인 문제하고 좀 다르지. 야, 봐봐. 교사가 25명에 학생이 360명이 이제 수학여행을 가려다 봐.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대형 버스가 많이 타지. 야야, 그냥 상식적 편해보자. 야, 많이 타지. 그럼 대형 버스가 10만 원보다 비싸겠냐 싸겠냐? 비싸겠지 보통은. 근데 만약에 대형 버스 빌리는데 5만 원밖에 안 해. 그럼 대형 버스만 빌리는 게 돈이 적게 들지 않겠냐? 그렇지 않겠냐? 근데 만약에 대형 버스를 빌리는데 1,000만 원 든대. 그러면 소형 버스 좀 많이 부르는 게 낫지 않겠냐? 섞어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선형기행법에서 두 개를 적당히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올인해서 만들거나 빌리거나 먹거나 이런 게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자, 한번 식을 세워볼게. 내가 대형 버스를 X대 빌리고 소형 버스를 Y대 빌려서 교사 수. 자, 선생님의 수는 3X 더하기 Y만큼을 태울 수 있을 텐데 교사는 25명 이상을 태워줘야 된대. 오케이? 알겠어. 교사는 25명 이상. 자, 학생 갈까요? 자, 대형 버스 X대 빌리면 학생은 40X. 자, 소형은 20Y. 근데 그 몇 명이다? 걔가 360명 이상. 자, 360명 이상 태워줘야 된대. 이래야 된대. 그럼 얘를 이제 부등식형에 표시를 하지. 자, 갈게. 핵심은 이거야. 우리가 왜 Y절편 25고 X절편은 3분의 25고 그래서 이런 직선의 위죠. 위. 이번에 위야. 위. 아래가 아니라 위. 그 다음에 X절편은 9. 요거보다 좀 더 큰 9. 그 다음 Y절편은 18. 요작은 18.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지나는 이 직선의 어디? 이 위쪽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 영역은 사실은 이런데 우리가 풀었던 100문제 중에 거의 99문제는 그러지 않았어? 이 점에서 최대 최소 되지 않았어? 근데 기억나? 이 점에서 최대 최소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뭔지? 내가 놓은 그 기울기가 그래 두 개의 기울기의 사이에 있어야 최소값이 이 점일 때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얘보다 더 커. 봐. 올라가다 어때? 이때 최소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기울기가 이 기울기보다 더 이렇게 작어.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언제? 요때 처음으로 만나서 이때나 이때 최대가 될 수도 있겠지. 그 기준은
바로 기울기란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든지 볼까요, 돈? 자, 돈의 금액을 K라고 하면 얼마만큼? AX 더하기 10Y. 자, 갈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야? 야, 대형 버스 한 대당 임대료가 몇만 원이면 대형 버스만 임대해야 되네. 대형 버스만 임대. 여기 봐라. 대형 버스만 임대한다는 얘기는 Y좌표가 0인 곳이 최소가 돼야 된다. Y좌표가 0인 곳인 이 점이 최소가 되기 위한 저 A 값의 조건을 물어보고 실제로 돈이 또 얼마만큼 드는지도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이해하시겠니? 기울기가 중요한 거야. 자, 갈게.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니?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니? 자, X절편하고 Y절편이 구하고 싶어하는 요거니가 기울기 마이너스 2지? 미안해. 그림 내가 잘못 그렸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야. 자, 그러면 너의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보다 더 이렇게 누워있어야 처음에서 만나거든?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뭐니? 넘어가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10분의 A거든? 물어볼게. 얘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왼쪽 오른쪽 중에 누가 커야 돼? 그래, 오른쪽이 커야지. 같아도 되겠지? 같으면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점 다 되는 거니까 요것도 우리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10 곱해주면 A는 누구보다? 자, 20보다 작거나 같다. 가격이 20만 원 이하면 대형 버스만 빌리는 게 이득. 자, 그래서 몇 대? 이때 A 값 20이고요. 그럼 그때 이제 A의 최대값, A의 최대값은 20이고 그때의 B값 몇 대? 9대만 빌리면 된다. 자, 얘가 20만 원보다만 싸면 대형 버스 9대 빌려서 다 집어넣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 자, 일반적인 선형개혁법 문제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야, 만약에 이 점이 정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 근처에 있는 정수를 찾아줘야 돼. 그런 드럼들도 있어. 자, 여기까지.